예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8월 14일 수요일이네요. 예,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오늘 미국장 어제 저녁에 미국장이 기사회생해준 덕분에 한국장 잘 오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제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어요. 그래서 어제 솔직히 굉장히 암울했습니다. 장 막판에 뭐 지수하고 선물하고 다 밀어버리기도 했고 다 제법 하락 마감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어제 솔직히 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. 솔직히 전 지금도 약간 의아해요. 뭐가 의아하냐면 이 코스피의 투매다운 투매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. 뭐 코스닥은 그래요. 코스닥은 명색이 사이드카라도 나왔지. 코스피는 솔직히 이번에 어떤 투매도 거의 투매다운 투매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나 한 번 더 저점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죠. 그래서 좀 잘 보고 있었습니다. 한 번 더 지수 쪽에 투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제 그래서 미국장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다행히 어제 뭐 관세 연기됐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죠. S&P가 뭐 1.7%, 나스닥이 2.4% 급등 마감했습니다.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잘 보고 있었는데 시초가에 어제 미국장 시초가에 보니까 TVIX 이거 보면 됩니다. TVIX 미국장 그날 분위기를 알려면 TVIX란 이 파생 상품 시초가 보면은 얼추 답이 다 나옵니다. 장 개장한 지 한 5분 이내로 그날 장의 분위기가 대충 나와요. TVIX 시초가 보면은. 근데 어제 저녁에 다행히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풋옵션 같은 상품이라고 했죠. 상승하다가 갭상승해가지고 보시면 전 고점 자리에다가 바싹 갖다 붙여서 갭상승해서 음봉으로 밀렸습니다. 이 갭상승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 생각했습니다. 아 됐다. 오늘 급락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. 만약에 진짜 되게 위험했던 거예요. 여기서 갭상승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요 정도 가격대에 갖다 붙였거나 아니면 요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서 갭상승했었으면 여러분들 오늘 초상 치는 겁니다. 여러분 오늘 미중 무역 분쟁 뭐 재악화 이러면서 완전 개박살 나는 건데 어제 일단 미국이 상승 마감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이제 추가 하락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어제 상승을 두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. 뭐 파생 상품 쪽에서 일단은 저점도 잘 지키기도 했고 지수 쪽 차트를 봐도 뭐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 굉장히 좋습니다. 미국장 추가적인 하락을 얘기하기는 이제는 어렵다. 이제는 상승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더불어서 국제유가도 좀 많이 올랐죠. 국제유가도 어제 무려 4%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57달러 선까지 올라왔죠. 국제유가 많이 오를 겁니다. 국제유가 뭐 주식하고 국제유가하고 사실 같이 가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주식 쪽에 저렇게 어제 장대 양봉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세계경제 불황보다는 호황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뭐 이렇게 국제유가 같이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어쨌든 좋습니다. 하여튼 요즘에 시장이 좀 독특한 게 이렇게 다시 이제 위험자산으로 돈이 가지 않습니까? 그죠? 위험자산으로 돈이 감에도 불구하고 어제 달러는 또 다시 강세를 보이고 그랬습니다. 이유가 좀 웃기죠, 그죠? 그 미중 무역 분쟁 완화, 긴장감 완화, 환율 전쟁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될수록 달러가 약화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안정된다고 하니까 뭐 다시 달러 강세가 또 나오고 있는 신기한 상황입니다. 어쨌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긴 돌아설 거고요. 기다려야죠, 그죠? 기다려야 됩니다. 기다리면 돌아올 거예요. 위안화 이게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위안화는 그 급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급락이라는 얘기가 평가 절상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7위안 위로 올라와가고 긴장됐던 거 좀 오늘 많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그 여러분들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어쨌든 요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겁니다. 이 미국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솔직히 제가 이제 한 저녁 7시나 8시쯤 생각을 해본 게
야, 이거 재수 없으면은 오늘 급락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그 10년물하고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.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그 지금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어제 6bp였다가 이제 오늘은 뭐 그죠? 거의 지금 뭐 0.1bp 그죠? 1bp 0.1% 내외로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이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졌습니다.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은 지금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에서는 솔직히 그 시장이 라운드 넘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재수 없으면은 어제 저녁에 장단기 금리차 10년물하고 2년물 역전이 되면서 그로 인한 뭐 시장 불안감 뭐 이래서 주가가 좀 철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빠지면 엄청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행히 어제 관세 부과가 연기가 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장단기금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차는 좀 줄었죠. 2bp에서 1bp 정도까지 줄었습니다. 0.1%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. 보시면 1.658인데 2년물이 1.690이니까 0.1%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이제 뭐 깝깝한 상황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차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이 되면 미래의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. 이거 지금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요. 그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. 금융위기가 지금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오려면은 버블이 껴야 위기가 나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잉된 게 하나도 없어요. 뭐 개인들이 주식을 샀어야 뭐가 어떻게 되지. 다 털렸는데 신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주식이 무슨 금융위기가 옵니까? 오히려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10년물하고 2년물이 아마 역전이 되긴 될 거예요. 조만간에 역전되고 나서 그 향후 한 1년, 1년 뭐 6개월, 길게는 1년, 1년 반 정도 가량 주식이 아마 버블이 만들어질 겁니다.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자마자 그때부터 해서 이제 버블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오는 버블을 먹어야 돼요. 그때 나오는 버블을 먹어야지 좀 그죠? 그래야 좀 계좌가 좀 불어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니까 향후에 금융위기가 오는 전조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6개월에서 1년간의 주식이 폭등하는 기간이 있더라라는 거를 염두할 시기라는 얘기를 뭐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뭐 그렇네요. 어제 저녁에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요즘에 뭐 연준이 제로 금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정말 복잡합니다.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금리나 한 번으로 될 줄 알았던 뭐 그런 것들이 금리와 관련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몽땅 다 나오면서 시장 상황이 좀 굉장히 어렵네요. 그죠? 아무튼 다행입니다. 일단 다행이에요. 일단 오늘 하루는 또 뭐 무사히 넘어가게 생겼으니 또 다행입니다.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뭐 내일이 어떨 거다, 오늘이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그게 뭐 조금 좀 영향이 있을까? 솔직히 그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이거 아무 소용 없는 얘기입니다. 오늘 내리나 내일 내리나 상관없어요. 오늘 오르나 내일 내리나 그냥 지금은 마음 편하게 주식 아무거나 사도 향후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오르니 내일 내리니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주식 사서 개기시면 됩니다. 아무튼 뭐 그렇고요. 오늘 한국장 얘기 좀 하고 마치자면요. 뭐 일단 그 미국장 마감해서 일단 다행이긴 다행인데 미국장 잘 마감해서 다행이긴 다행인데요.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장은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갭상승으로 한 번에 그 미국장의 호재를 반영해버리죠. 아침에 갭상승해버리면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. 주식을 팔아 제끼는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선물도 그렇고요. 이게 지금 그 선물 시장에 갭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뭐 자꾸 갭을 만들면서 방방방 뜹니다. 이게 좀
빼곡하게 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갔으면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하고 이때다 싶으면 갭으로 지금 자그마치 3포인트 띄워 올렸고요. 이거 만약에 빨리 반등하지 못하면 재차 3포인트 여기 이거 갭 매꾸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저점이 굉장히 낮아지고 투매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뭐 어쨌든 미국장 하락은 일단락 되긴 됐는데 이 위기란 것들이 어쨌든 그 악재들이 아직 완전히 다 해소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면들이 뭐 오늘은 올라서 좋긴 하지만 좀 신경은 쓰입니다. 자그마치 3포인트짜리 갭을 여기다 만들어 놨고 옵션 쪽에서도 그렇죠. 옵션 쪽에서도 갭을 만들어 놨고 코스닥 시장은 더 가관이에요. 코스닥은 갭상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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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갭상승 계속 갭상승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갭을 메꾸지를 않기 때문에 솔직히 더군다나 V자형 반등이죠.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. 오르긴 오르더라도 불안해요. 지금까지 제가 코스피 코스닥을 뭐 10몇 년을 봐도 이게 이 지수가 V자로 반등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갭 매꾸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. 어, 차라리 여기서 빨리 훅 내려오고 뭐 어떤 그 매물대를 정리하는 게 낫지. 뭐 한두 달 올랐다가 다시까지 내려오면요. 여러분들 진짜 그 골 때려요. 그죠? 매를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르긴 오르지만은 계속 그 불안하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.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자꾸 하여튼 갭을 만들어요. 자꾸 갭을 만듭니다. 갭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갭을 만들어요. 그죠? 여기도 갭이 있고요. 삼성전자도 여기도 갭이 있고 하여튼 온통 갭이에요. 삼성전자 뭐 물론 이 자리가 워낙 지금 뭐 좋은 자리라 가지고 뭐 그래서 갭상승이라는 뭐 갭상승했던 자리 메꾸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그 관세가 연기됐다는 재료를 가지고 갭상승을 띄우고 계속 그 갭을 메꾸지 않기에는 조금 좀 이슈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? 그죠? 환율도 그래요. 환율도 보시면 오늘 오르긴 저기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무려 14원이나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오늘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수밖에 없어요. 하락했지만 어쨌든 장중엔 또 계속 오를 겁니다. 또 1210원, 1220원 이쪽으로도 오를 거예요. 아마 장중엔. 참 깝깝합니다. 깝깝해요. 좀 차분하게 올라야 되는데 이 갭이란 개념이 없었으면 참 좋은데 이 갭상승 우리나라는 갭상승 갭하락을 맨날 해가지고 이러고 나서 오늘 저녁 미국이 오르면은 또 한국 오르긴 오르겠지만 또 이상하게 오릅니다. 그죠? 이상하게 오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하여튼 참 웃고 있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. 요즘 이게 참 미국장 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밤마다 미국장 보고 낮에는 손도 물어 뜯으면서 보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.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은 얼추 다 드린 것 같습니다. 뉴스 뭐 있나 좀 잠깐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홍콩은 개차반 났죠, 그죠? 홍콩은 뭐 이제 안타깝지만 홍콩은 뭐 완전 털리고 있고요. 아 이거 어떻게 없어져 이거? 어, 요즘 세계 경제가 요즘 뭐 개판입니다. 세계 시세가 세계 그 정치판 돌아가는 게 아무튼 어제 뭐 새롭게 나온 거는 그죠? 관세 부과 연기한다는 게 그게 일단 제일 좋은 뉴스고요. 네,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중국이 농산물 구매 약속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지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희망찬 쪽으로 얘기를 해줬죠. 아 그리고 참 보고서 참 얘기할 만한 게 하나 나왔던데 괜찮더라고요.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.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경제분석 이승훈 애널리스트가 한 건데 쓴 보고서인데 오늘 나온 보고서죠. 미중 무역 분쟁 현안 5가지 논점 점검이라 해서 나온 건데 내용이 괜찮습니다. 뭐 키워드 5개만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것만 봐도 뭐 될 것 같긴 해요. 그죠? 그 관세 부과 관세 부과하면 미국도 충격을 받는다.
그래서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. 지금 더군다나 장단기 금리차 역전 될랑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도움이 필요한데, 문제는 뭐 연준이나 재무부나 그 지금 어떤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게 명분과 실익의 문제입니다. 명분과 실익. 그 연준이 개입해주면 좋은데 개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. 개입을 할 명분이 없어서 지금 뭐 시장에 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연준이, 왜냐하면 정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죠? 근데 지금 반중국 이쪽으로 딱 사인을 들어버리면은 이거는 연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겨버리기 때문에 뭐 재무부도 그렇고 하여튼 연준도 그렇고 어떤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때긴 해야 될 때인데 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.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진짜 이유는 관찰 대상국 견제와 FED 압박, 그죠? 페드한테, 연방준비제도한테 그 환율 조작국 지정했다, 중국. 알려주면서 니네도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니?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진짜 이유죠, 그죠? 그런 것 같고요. 그리고 관찰 대상국 견제라는 거 우리나라도 얘기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, 일본, 독일 뭐 이런 미국 상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는 나라들, 니네 잘 봐라, 니네 통화가 다음 타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. 아무튼 뭐 좀 좋은 내용의 보고서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기 논점 써 있는 것만 좀 봤고요. 자, 하여튼 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데 뭐 잘 또 견뎌봅시다. 지금이 해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IMF 이후로 주식시장이 1년 반 넘게 빠진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. 가장 장기간 빠진 상황입니다. 그만큼 투심도 안 좋고요. 근데 그럴 때일수록 기회라는 거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.